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치아라TV의 박진행 박병률입니다. 네, 제가 이미 좀 예고는 드렸는데, 안 보신 분들이 아직 많아갖고, 예. 금요일 날은 이제 시사를 올렸고요. 지금은 이제 토요일 새벽입니다. 예, 제가 아까 좀 피곤했었던 것 같아요. 예, 일찍 잤다가 눈이 일찍 떠져갖고, 예, 그냥 녹음을 좀 하고, 한숨 더 잤다가, 편집을 해야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야구 이야기 199회, 200회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뭐 참 많이도 떠들었네요. 그죠? 예, 유튜브만으로도 야구 이야기를 199번을 했다는 게 참 놀랍고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에는 제가 그 전에 예고드렸던 한국사 컨텐츠, 예, 한국사 인증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거는 또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2월 초에 시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물론 그거에 딱 맞춰서 했다라고 하면은 좀 너무 촉박하고, 예. 근데 이제 아무튼 그 1, 2, 3급을 딸 수 있는 시험은 1년에 2번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비해 갖고 만든 한국사 인증 3점짜리 문제 풀이. 예, 요거를 이제 일요일 밤 아니면은 월요일 새벽에 또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쪼로로로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일 고민됐던 건 시사예요, 시사. 사실은. 왜냐하면 어쨌든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이 찾아와 주시는 거는 어쨌든 이제 스포츠 문화니까. 예. 근데 또 제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외교학과의 사탐 강사. 예. 그러니까 또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시사 이야기 같은 경우는 조회수 상관없이 좀 올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굵고 짧게 쇼츠로 많이 올릴 예정이긴 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번 거는 사실 좀 요즘 좀 나라 안팎으로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그런데다가 이제 그 이재명 대표까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1분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1분 이하면은 당연히 쇼츠로 올렸을 텐데, 요거는 그래서 짧게 2분짜리 그냥 카드 뉴스처럼 올렸습니다. 참 말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근데 앞으로 시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제 음성 넣어야죠. 넣어야 되는데 너무 어이없을 때는 그냥 카드 뉴스 식으로 해갖고 1분 이내면은 쇼츠, 1분 넘어간다 그러면 그냥 짧은 동영상 이렇게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사에서 뭐 제가 뭐 조회수를 뽑아먹겠다거나 뭐 구독자를 늘리겠다거나 이런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제 할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니까 그건 좀 부담 없이 봐주시거나 들어주시고요. 오늘은 어쨌든 저의 메인 콘텐츠인 야구 이야기니까 바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뭐 1월 3일 이후에 지금 뭔가가 막 본물 터지듯이 빠바바박 터지고 있죠. 그래서 FA 내지는 해외 진출 내지는 결별 이런 것들만 쫙 우선 앞대가리에다가 집중 배치를 하고 그 뒤에 다른 이야기를 또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월 3일까지만 해도 이랬습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보실 건데요.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언한 프로야구 LG 마무리 투수 고우석의 비공개 경쟁 입찰 포스팅 마감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만 해도 나가리 분위기였죠. 지난달 4일 천암 이정우와 함께 포스팅 공시된 고우석은 한미 선수 계약 협정에 따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7시까지 메이저리그 30개 구단과 자유. 이게 1월 3일 뉴스였어요. 지난 시즌 KBO 리그 통합 우승을 일군 LG 구단은 빅리그 구단이 제시한 이적료를 보고 최종 판단하겠다며 고우석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조건부로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마감을 얼마 앞두지 않고 계약을 맺은 이정우가 미국 야후 스포츠 선정 2023년 MLB 프리 에이전트 결산에서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매체는 25위까지 순위를 매긴 기사에서 이정우의 이름을 10번째로 배치하며 바람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별명을 가진 발빠른 중견수 이정우는 KBO에서 팀 동료였던 김하성의 뒤를 따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자, 뭐 들이승기면 이제 이정우 뉴스까지 들었는데 바람의 아들은 이종범이고, 예, 이정우가 바람의 손자죠. 그러나 어쨌든 탑10 안에 들었다는 거는 좀 기대는 좀 해봐야 되겠다. 그죠? 예,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샌디에이고가 확 뛰어들더니 이제 고우석을 낚아채 간 겁니다. 근데 고우석 뉴스는 이따가 뒤에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자, 그 다음 뉴스가 이제 이거예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팀 내 최고령 선수인 최영우와 BFA 단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전날 김선빈하고도 네, 최영우와 2024년 옵션을 충족할 경우 후년까지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1+1으로 연봉 20억 원 등 총 22억 원에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재학 단장은 뛰어난 성적은 물론이고 리더로서 동료 선수들에게 항상 모범이 돼 그에 걸맞은 예우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계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영우는 올해 42살로 지난 시즌 121경기에 출전해 타율 3할 1위, 81타점을 기록하며 리그 역대 개인 통산 최다 타점을 경신했습니다. 하긴 저 나이에 저 기록을 세운다는 게 참 저 스탯을 쌓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이변이 없는 한 올해 2024, 2025까지는 최영우는 하고 아마 2025 시즌쯤 은퇴를 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좀 예상이 좀 되고요. 김선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김선빈하고 최영우 두 명을 다 붙잡기 위해서 기아가 셀러리 캡도 맞춰야 된다. 이것까지 해서 50억 정도를 갖고 둘한테 쪼갠 게 아니냐. 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정말 김선비는 참 운이 없다 그래야 될까요? 정말 사람이 착하다 그래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땐 거의 박용택 그러니까 박용택을 이제 능가하는 거의 해자 계약의 대명사가 되지 않냐.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뭐 30억 좀 너무 약하죠, 솔직히. 근데 아마 최영호까지 잡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 김선빈이 또 실제 그런 얘기도 있고요. 좀 팀 사정 내지는 개인이 양보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 이 선수 또 좀 안타까운데 지난 4년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에서 에이스 선발 투수로 활약한 뷰캐넌이 연봉 상한제인 샐러리캡 문제를 풀지 못하고 결국 팬들과 작별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외국인 3명이 다 바뀌었죠. 투수 리에예스를 총액 80만 달러에 영입하며 레이예스고요. 이별을 고했습니다. 뷰캐넌은 2020 시즌부터 매 시즌 10승 이상을 거뒀고 지난해 12승 8패, 평균 자책점 2.54로 맹활약했습니다. 뷰캐넌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삼성에서 은퇴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잘 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하며 내 안에는 언제나 푸른 피가 흐를 것이라는 말로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예, 글쎄요. 이거는 누구를 탓하기가 좀 애매한 게 뷰캐넌 입장에서는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년 더 뛰고 난 아예 삼성에서 은퇴를 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데리고 온 다른 선수들이 만약에 2024 시즌에 잘한다. 그러면 얘네들도 돈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셀러리 캡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없죠. 진짜 아예 외국인까지 싸그리 다 총액을 묶어서 해버리든가 그냥 하나로. 근데 외국인은 외국인대로 따로 있고 또 전체 셀러리 캡은 셀러리 캡대로 또 따로 있고 뭐 물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시즌 내에 뭔가 큰 조정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죠. 그러면 지킨 팀도 있는데 지킨 팀은 바보냐. 그러니까 처음 3년은 무조건 해야 된다. 아마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일 것 같습니다. 그것만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그래서 처음 3년 이후에 셀러리 캡은 어떤 식으로든 뭐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셀러리 캡 산정 방식이 변형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매년 인상폭이 반영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바뀔 겁니다. 근데 처음 3년은 그래도 좀 지키자. 예, 이게 과연 관철이 될지.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좀 덜컥해요. 왜?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봤을 때는 24 시즌까지만 하고 이거는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게 선례가 돼버리면은 또 어떤 룰을 짜더라도 야 우리 사정이 이래 그럼 또 바꾸자 그러면은 뭔가 룰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없거든요. 스포츠에서는 사실 중요한 게 룰인데 그죠? 그래서 참 그렇게 따지자면은 7대3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7은 야 그래도 바꿔야 돼. 이건 아니지. 근데 이제 3은 야 그럴 거면 룰을 뭐 하려 만들었어? 라고 하는데 저는 이 3을 사실은 야 니들 이러면 안 되지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예. 룰을 만들었으면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예. 안 그러면은 룰에 대한 그 신뢰가 없죠. 그죠? 예. 참 쉽지 않은 과제가 하나 놓인 것 같습니다. 일단 되든 안 되든 25시즌까지는 지금 현재의 셀러리 캡으로 갈 거냐? 아니다. 야, 이거는 이러다간 정말 모든 구단이 다 위반 내지는 지명권 까이게 생겼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럴 거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깔끔하게 잘못을 다 인정하고 사과하고 바꿔야죠. 예. 이런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고우석 뉴스가 결국은 나옵니다. 뭐 LG 코칭 스태프 개편이랑 같이 나와요. 자, 요게 이제 마지막 FA 내지는 해외 진출 내지는 뭐 이제 결별 관련 마지막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그 샌디에고에 진출한 고우석이 영어로 인사를 건네며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LG는 고우석의 빈자리는 없다며 새 각오를 다졌습니다. 신서빈 기자입니다. 아, 유영찬이 글쎄요. 유니폼 대신 양복을 입은 고우석이 자신의 새로운 홈구장인 펫코파크에 들어섭니다. 미국 팬들을 위해 영어 인사도 준비하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Hello, Padres. My name is Go. Nice to meet you.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영어 짧죠? 기간 동안 몸 잘 만들어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동안 파이팅. 특급 마무리가 떠난 잠실 야구장에서 LG는 새해 첫 만남에 갖고 힘찬 출발을. 이군 감독 서영빈 이제 정수성 코치가 왔고 고우석의 빈자리는 없다는 듯 왕조 구축을 자신했습니다. 왕조 시기를 누리자고. 자, 오지환 주장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준비 철저히 해주시고. 염경엽 감독도 이미 마무리를 점찍었습니다. 주인공은 한국 시리즈에서 세 차례 등판하며 1.50의 평균 자책점으로 활약한 우승 1등 공신 유영찬입니다. 구속도 한 자, 염경엽 감독이고요. 라고 생각을 하고 포크볼의 어떤 결정으로서 움직임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30세이브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마무리 투수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찬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으니까 자, 유영찬입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코시 때 활약을 1년 내내 할 수 있냐가 문제겠죠? 한덕주 등 내부 FA, 이른바 집토끼들을 모두 잔류시켰고 1994년 신바람 야구를 이끌었던 서용빈이 2군 감독으로 서빙고 때보단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조를 향한 결의, 2024년은 구우석 없는 LG의 새로운 도전의 해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고 아까 금요일 날 이제 오후에 또 하나 이제 깜짝 그 임창민 영입을 삼성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야, 이거 오승환 이거 뭐 세되는 거 아니야? 이거 김강민 골 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삼성이 급히 진화에 나섰죠. 오승환하고는 기본적으로는 서로 원한다. 예, 그래서 조만간 오승환도 계약 소식이 나올 거다. 그러면은 아마 오승환도 제가 봤을 때는 1+1이냐 아니면은 그냥 알짜배기 2년이냐 아니면 오승환이 이럴 수도 있죠. 사실 오승환이 넌 나이 따지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은 뭐 2+1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2년이냐 1+1이냐 뭐 아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이제 과거에 이승엽 감독 그리고 이제 이대호 그리고 이제 최영호까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예를 삼아서 아마 책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정리해 보자면 고우석이 막차를 탔고 그 다음에 김선빈이 30억,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최영호가 22억, 예, 그리고 이제 뷰캐넌은 결국 결별을 하고 삼성은 외국인 3명을 싹 다 새 선수로 바꿨고 그리고 이제 임창민이 삼성으로 갔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슷한 듯 조금 다른 듯한 게 기아하고 삼성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 급한 불들은 껐다 일단, 그죠? 근데 뭔가가 좀 개운치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삼성부터 얘기를 하자면 외국인을 3명 다 바꾼다?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럴 팀이 한 팀이 더 나와요. 그게 이제 NC인데 NC도 지금까지 쭉 끌고 오는 걸 봤을 땐 어떻게든 타자를 좀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NC도 외국인 3명을 다 바꾸는 팀이 될 텐데 아무튼 이랬을 때 과연
이게 시너지가 날지 아니면은 셋 다 폭망을 할지 이제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기아도 비슷하죠. 기아도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김선빈하고 최영우를 사실 한 명 줄 돈을 두 명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예, 이거는 선수들의 어떤 익스큐즈가 없다면은 이런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는 이것도 뭐 단장의 능력이니까, 그죠? 이제 심단장이 어떻게 했는데 문제는 결국 이제 외국인 투수 2명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기아 같은 경우도 그 고민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나 공교롭게도 국내 선발 자원이 전부 왼손이니까 오른손 둘로 구하고 싶다. 근데 위력 있는 공을 던지는 오른손은 사실 메이저에서도 굉장히 없어갖고,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이 코로나 때 MLB 리그가 축소가 됐던 여파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 왜? 그때 당시 메이저 경기도 뭐 60경기가 80경기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는 거의 반토막이 나갔고 운영을 했었고요. 그러면 그만큼 자원이 없었단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쨌든 엔데믹이 되면서 확 시장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없죠.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가 있었던 시기만큼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향후 한 2년 정도는 이렇게 오히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는 현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좀 검증된 자원들을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기아나 삼성이라고 뭐 안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씁니까? 이제 근데 다른 팀보다 좀 뭔가 이제 액션이 늦었다던가 아니면 과감하지 못했다던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얼추 이제 마무리는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 NC의 타자 1명 그리고 기아의 투수 2명. 예. 이게 지금 휑하니 이제 커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인은 여기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문제는 국내 FA인데요. 참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창민까지 삼성행을 하면서 지금 남은 선수가 주건, 홍건희, 김민성, 이지영, 김민식, 김대우, 강한울, 오승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속 터지는 건 주건하고 홍건희죠. 왜? 이게 어떻게 따낸 FA인데? 어머? 근데 A등급이네? 근데 A등급을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팀에서 데려가지 않으면 이건 답이 없어요. 실제로 주건 한번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원하는 액수 차이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선수는 그런 거죠. 내가 정말 이 KT를 위해서 갈아온 팔이 있는데, 근데 이제 구단 입장은 그런 거죠. 아, 그건 알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지 않냐. 그러니까 구단에서 제시하는 대로 좀 해달라. 주건 홍건이나 지금 거기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돼요. 자, 김민성, 이지영도 이해는 됩니다. 사실 B등급이긴 합니다만 A와 B의 차이는 이제 뭐 보상액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러나 구단에서 봤을 땐 20명이야 25명이야 이 차이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B도 조건을 좀 완화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죠? A하고 B하고는 사실상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5명 차이. 그게 큰 거 같지만 큰 게 아닌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처럼 야 올해 우리는 불펜 재건을 해야, 불펜 투수 몇 명 모으면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셀러리 캡이 초미의 관심사긴 합니다만은 등급제도 좀 손은 봐야 되지 않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23명, 28명 요렇게 C는 뭐 아예 선수 이런 거 상관없이 가고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C등급인 거예요. 특히 그중에서 누구? 김민식 그리고 강한울. 도대체 얘들은 뭔가, 그죠? 다른 팀에서 아마 선수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 안 돼? 그러면 다른 팀에서 나 정도는 집어가겠지? 내가 주전까지는 안 되더라도 백업은 될 테니까. 근데 현재까지 아무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공교롭게도 삼성이 지금 이 중에서 삼성에 몰려 있어요. C등급이 김대우, 강한울, 오승환. 근데 오승환이야 상징성이 있으니까는 어떻게든 잡을 거고, 김대우하고도 얘기는 잘 되고 있대요. 근데 강한울은 말이 없습니다. 예. 강한울은 말이 없어요. 김민식도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제 추정인데, 나쁘게 말하면은 담합이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보면 이 선수들이 뭔가 좀 문제가 있나? 왜 아무 구단도 현재까지
흔히 말하는 입지를 안 하지? 이런 궁금증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LG가 지금 포수가 간당간당하거든요. 그럴 때 김민식 딱 업어오면은 김민식, 허도한, 박동원 이거 괜찮은데? 근데 LG도 움직임이 없어요. 예. 사실 김민식도 그런 걸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샐러리 캡 때 LG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이번엔 샐러리 캡 위반할 것 같아. 텄어. 이런 팀입니다. 예. 물론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김민식이나 강한울이 입질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게 과연 샐러리 캡 때문만일까라는 그냥 궁금증입니다. 궁금증. 솔직히 이거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는 없어요. 요거는 제 개인적인 궁금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들은 바가 저도 있다. 아니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냥 뇌피셜 추측이다. 요거는 확실히 구비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서서히 마무리는 돼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주관 홍건희, 김민성, 이지영은 구단이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지 않을까? 근데 김민식이나 강한울은 참 미스테리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고요. 중간에 잠깐 끊었다가 이제 또 뒷얘기, 이제서부터는 크보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잠시 후 파트 2에서 뵙겠습니다. 더치아라TV의 야구 이야기 199회 200-1입니다. 네, 자, 중간 광고를 3개를 넣었습니다. 뭐 우리 이제 불PD 거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스코 에스코 몰라 씨. 근데 그 비대 이벤트가 조금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일단 계약은 1월 15일까지. 설치는 1월 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응이 괜찮으니까 이제 연장이 됐겠죠. 요렇게 연장이 됐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제가 그 올려드린 조건 보시고 문의하실 일이 있으시면은 우리 98이한테 얘가 이제 평상시에는 계속 이제 그 업무 보고 하느라 좀 바쁘니까 문자를 넣으세요. 문자를. 더치아라 TV 보고 연락했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조건이 이런 거냐. 그러면은 아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황명필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후원 계좌만 제가 넣습니다. 어차피 내일이 북콘서트예요. 그거는 이미 늦은 것 같고, 그래서 후원 계좌인데 이 친구 정말 제 대학 같은 과 동기라서가 아니라 이 정도 한 친구면 정말 이거는 한번 국회의원 해야 됩니다, 진짜. 아니 진짜 남들 아무도 안 갔을 때서부터 밥 갈던 친구예요. 그리고 이 친구 이력을 좀 보시면은 나름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도 이 친구의 역량을 인정했다라는 거를 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 광고 3개를 좀 넣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KBO 전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일단 이거서부터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프로야구에 큰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새로운 제도 도입 여부가 오늘 11일 한국야구위원회 KBO 피치클락 로봇 심판 승부치기 다 10개 구단 대표와 KBO 사무국은 이사회에서 이른바 로봇 심판으로 불리는 자동 볼 판정 시스템과 피치클록, 연장 승부치기 등 올해 도입을 예고한 제도를 심의해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KBO 사무국은 지난해 10월 판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프로야구 경기에 자동 볼 판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3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3개를 한 방에 다 한다. 와, 그러면 이거는 진짜 메이저리그도 깜짝 놀랄 일이죠. 메이저리그에서도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2+1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늘 말씀드렸다시피 제 예상이 틀리면 마음껏 비웃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3개를 다 한다 그러면
이거는 허프라 총재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뭐 물론 승부치기는 당연히 하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야구에서 무승부라는 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 이제 아저씨파냐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뉴비파냐 아저씨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인지 모르겠지만 어이씨 끝까지 승부를 봐야지. 근데 사실상 페넌트 레이스에서 끝까지 승부를 본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죠. 예. 관객들 어떻게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이거 승부치기는 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피치클락하고 이제 로봇 심판이 남는데 그래서 제 예상은 승부치기 피치클락까지 하고 로봇 심판은 뭐 한 1년 뒤에 한다. 아니면 피치클락하고 로봇 심판은 이미 고교하고 퓨처스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그럼 로봇 심판을 먼저 하자. 그리고 피치클락은 그럼 뭐 1년에 한 번 유예하는 걸로 하되 뭐 2군에서는 하는 걸로 하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2+1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진짜 만약에 셋 다 한다고 그러면 이건 대박이죠. 예, 그러나 아마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혼란스럽기도 할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똘랑 하나밖에 안 한다. 그럼 그 욕 먹어야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있어요. 네, 기대가 되는 2024 프로야구 5년 만에 3월에 개막하게 됩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3월 23일 개막전을 포함해서 2024 정규 시즌의 경기 일정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규 시즌이 3월에 개막. 너무 빨라요. 5년 만으로 11월에 예정된 프리미어 12 대회 참가에 대비한 것. 거기에다가 이제 5천 뭐 이런 거. 최종 팀 순위 상위 5개 팀인 LG, SSG, KT, 기아, NC의 홈 구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올스타전은 야 LG 몇 년 만에 개막전이냐. 올스타 브레이크는 기존 7일에서 4일로 단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어 12는 중요한 대회입니다. 예, 그거 인정. 예, 사실 야구의 3대 대회라고 그러면은 올림픽, WBC, 프리미어 12죠. 뭐 APBC나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APBC는 솔직히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3대장인데 그래서 프리미어 12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거 잘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진짜 야구 랭킹 12위까지 팀들이 짠 하고 모여갖고 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회이긴 한데, 그런데다가 이제 그 작년에 그 아주 변태스러운 날씨 때문에 개고생을 했던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4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밀리지 않고 더블헤드도 바로바로 하고, 그러니까 진짜 그랬으면 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23일은 너무 빠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3월 30일만 돼도 제가 이해한다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어차피 그 야구 선수들이 그거는 아시죠. 10개월만 봉급을 받고 2달 동안은 봉급을 안 받아요. 뭐 물론 이제 구단들이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좀 미리, 그러니까 10개월치 중에서 미리 이렇게 좀 떼어나갖고 이제 남은 2달도 주기는 한다고는 합니다만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비활동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 캠프가 다 2월에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12월하고 1월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지급이 안 되니까 활동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땐 거의 사문화된 지 오래입니다. 예, 뭐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훈련도 가고 뭐 가끔씩 기사에 나오죠. 돈 많이 번 내가 뭐 돈 없는 니 같이 데려갈게. 막 이런 것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건 다 좋은데 자 그러면 2월에 스프링 캠프를 합니다. 3월 23일이 개막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시범 경기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시범 경기도 뭐 끼해봤자 한 2주?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스프링 캠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한 5주 정도밖에 안 된다.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첫 주 뭐 이쯤에는 끝내놓고 시범 경기 좀 하고 그럼 바로 개막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국제대회를 미루면 안 된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좀 이제는 좀
그 WBSC하고 메이저 사무국, 일본 사무국, 한국 사무국 정도까지는 좀 모여서 야 국제대회 같은 거를 할 거면 아예 좀 이렇게 정해서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정할 수 없는 건 올림픽 하나죠. 그러나 WBC나 프리미어 12 같은 경우는 계속 하려면 아예 언제 한다라는 거를 좀 정해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일정을 자꾸 뭐 미루거나 취소하거나 이러면 이제 안 되겠죠. 근데 아마 2024년은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이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그 경기 이제 될 수 있으면 안 미루겠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왜 혹서기 같은 때는 그러니까 아주 폭염 더블헤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면 더위가 오기 전에 더블헤더를 또 미리미리 해놔야 돼요. 예. 이러지 않으면 이건 답이 없어요. 또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잔여 일정은 한 번 정도는 나올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막 30몇 도 폭염주의보 나오는데 2경기 뛴다.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제발 한 4, 5, 6월 그리고 9월 요때 밀리는 경기 없이 더블헤더 지각 해서 좀 될 수 있으면 잔여 경기 최소화하고 해서 좀 무탈하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요번에도 또 경기 또 질질 늘어뜨리고 막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우취하고 막 더블헤더 안 하고 이러면은 제가 아주 요번 2024년은 더 쌍욕할 거예요. 예. 미리 예고하는 바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얘기를 하나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지금 계약이 늦어지는 선수들은 똥줄이 탈 수밖에 없는 거죠. 요번엔 더 심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때 같으면 뭐 개막이 4월 초래 이런데 이건 뭐 3월 말도 아니고 3월 23일이니까. 그래서 구단들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남아있는 선수들 다음 주 안으로는 어떻게든 좀 마무리 좀 짓자라고 굉장히 좀 시기에 압박이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그때까지도 버틴다? 그러면은 오히려 스프링 캠프도 못 가는 선수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스프링 캠프는 고사하고 시즌에 들어가갖고 겨우겨우 계약했던 대표적인 게 노경은이죠. 그죠? 그런 선수의 사례도 이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번 주까지는 남아있는 선수 중에서 야 얘하고는 빨리빨리 하자 이랬던 선수들이 좀 대충 이제 그 거취가 결정이 됐던 것 같고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남은 선수 이제 8명이 남은 겁니다. 이제 임창민까지 빠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8명이 다음 한 주 안에 거취를 결정 못 지으면 이러면 이건 이제 스프링 캠프도 좀 불투명해지는 이제 좀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해봅니다. 뭐 근데 이 중에서 최소한 절반 이상은 아마 다음 주 중에 뭔가 뭐 계약이 된다, 타결된다. 아마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발표되는 선수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해봐요. 일정이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를 넘기면은 좀 이게 좀 깝깝해지는 일정이 되는 거죠. 왜? 2월 시작하자마자 바로 좀 몸을 만든 상태에서 스프링 캠프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남은 8명이 그리고 아직 펑크가 난 외국인들이 메꿔질 수 있냐 없냐가 다음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보셨겠지만 11일 날 경기 룰도 결정이 되니까 그죠? 예. 이래저래 다음 주 특히 그 중에서도 11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소식인데 진짜 정숙은 이씨 야 하나만 얘기하자. 네 동생 보기 쪽팔리지 않냐? 음주 운전으로 걸린 것만 5번. 그래서 심지어 법정 구속이 됐어요. 예. 판사가 봐도 저 뭐야? 예. 이렇게 왜냐하면 삼진 아웃을 넘어서 5번. 야, 이 정도면은 이거는 미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구속이 됐다가 출소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또 노래방에서 사고를 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특수상해요. 특수상해라는 게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먹질을 했으면 그냥 상해인데 여기에 뭔가 도구가 붙어 있으면 이건 특수상해가 돼요. 당연히 가중처벌이죠. 예.
요번에는 아마 좀 오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정신을 못 차리는지 모르겠어요. 응? 참 답답합니다, 진짜. 근데 제가 예전에 그때만 해도 참 낭만이 있던 시대였죠. 막 히어로즈 팬, 롯데 팬, 뭐 LG 팬 다 같이 모여갖고 막 놀고 이럴 때예요. 근데 이제 지금이 뭐 각박해졌다가 아니라 그때는 생각해 보면 체력이 돼서 그렇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정수근이 아마 압구정에서 그때 아마 뭐 포창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서부터 알아봤습니다. 예, 뭐 남자 쪽 절대 눈길도 안 주고요. 예, 계속해서 뭐 자기 지인 아니면 여자 쪽하고만 얘기하느라 정신 없고. 근데 그때도 이렇게 술 먹을 때 액션을 좀 보면 좀 불안불안했어요. 뭐 왜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개그와 막말을 넘나드는. 예, 그러다 사고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번에도 보니까 기사는 그렇게 났어요. 뭐 노래방에 있다가 자리를 옮기자라고 했는데 뭐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이제 대충 상황 그려집니다. 야, 뭐 형이 끝까지 가자면 가는 거지 어디 빼는 게 어디 있어? 뭐 이러다가 이제 시비를 붙다가 이제 뭐 그때 있던 병으로 뭐 머리를 내려쳤다. 거의 끝입니다. 예. 진짜 다신 보지 말자 이 새끼야. 아유, 정말 너를 그동안 사랑해줬던 두산팬 롯데팬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심지어 네가 닭강정 팔 때도 응원해줬던 사람들한테 미안하지 않아? 네 동생한테는 안 미안하냐? 이 쓰레기 새끼야. 왜 정신을 못 차려? 응? 왜? 이해해줘? 그래도 옛날에는 제가 트렁크에서 방망이 꺼내갖고 팬 거에 비하면은 뭐 술병으로 그런 거는 양반이거든요. 예의 미친놈아. 아유, 정말. 진짜 다시는 보지 말자. 다시는. 예. 제가 솔직히 팀이고 목을 떠나서 제일 혐오하는 둘이 강정호하고 정수근이에요. 예. 진짜 죄질이 너무 더러워서. 예.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다음 주가 이제 스토브리그에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될 거다. 남은 FA들, 심지어 외국인 선수까지, 그리고 게임의 룰까지도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예상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야구 이야기 200번째는 아마 11일 날 룰이 발표 나는 것까지 보고 제가 뭔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쇼츠는 하나 올릴게요. 왜? 지금 오늘이 1월 6일이고 룰 발표가 1월 11일입니다. 그럼 닷새 사이에 분명히 뭔가 계약이 또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쇼츠로 올려드리고 1월 11일 날 룰이 발표되는 것은 그거는 이제 분석을 해봐야죠. 예, 그거는 이제 200회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이번 주에는 나올 계약이 있겠어? 뭐 토요일 일요일은 뭐 구단도 쉬니까요. 그죠? 그래서 임창민 영입까지를 끝으로 해갖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아무튼 제가 이거저거 좀 다양하게 올리는 거는 지금 또 시국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의 가장 메인은 야구 이야기죠. 예, 그리고 이제 한국사는 이제 제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시사는 그래도 정치개혁과 출신 사탐 강사가 이 어수선한 시국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야구 이야기만 한다는 거, 제 구독자 중에서도 그러니까 야구도 좋아하면서 시사 좋아하시는 분들 뭐라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뭐 조회수 같은 거나 뭐 주목도 안 따지고 그냥 올릴 테니까. 예. 그러나 참 너무 시절이 하수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뭐 나라에 대한 비전도 없고 욕심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럼 도대체 뭐 하려 앉아있나. 진짜 저도 머리 털라고 대선 이제 한 6번 7번인가 투표한 것 같은데 이런 진짜 무심하면서도 무지막지한 정권은 좀 처음 봤다. 그럴 거면 5년도 아깝다. 예,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막판에 살짝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네요. 뭐 근데 아무튼 그렇게 갈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니까요. 어쨌든 야구 이야기는 일단 1월 11일 룰 발표가 나면서 200개 찾아뵐 거고 그 사이사이는 이제 뭐 이런 계약 같은 거는 제가 이제 쇼츠로 뵙는 걸로 할게요. 예. 구독 좋아요 그리고 가끔씩 생각나시면 후원. 예. 특히
현금 영수증 끊어달라고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현금 영수증 다 끊어드렸습니다. 다 확인하셨죠? 예, 그러니까 다 해드렸으니까 그 TCH 에듀미디어 이름으로 다 해드렸으니까 그거는 연말 정산하실 때 잘들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아마 토요일 오전 중으로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 모처럼 늦잠 주무셨다가 딱 일어났는데 박진행이 야구 이야기 190개 올라와 있네 하고 많이 들으셨으면 해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또 오늘 이따가 오후에 수업이 있어서 아무튼 올리고 저도 좀 쉬다가 또 이제 수업도 하고 이제 또 주말도 즐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행이었습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